않고 계속 만났어요. 역시 그 남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다 싶더군요. 헤어지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지만 그럴 때마다 얻는 것 없이 딸과 싸우기만 해서 결국 제가 한 발 물러나 계속 지켜봤어요. 제 불에 지쳐 언젠가는 둘이 끝이 날 거라고 여겼는데 글쎄 결혼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결과라 너무 놀랐고 저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결사반대를 했죠. 이거사, 너 놔두고 두 번이나 바람핀 놈이야. 근데 뭐래? 결혼을 해? 네가 제정신이야? 엄마, 나 그 사람 사랑해. 바람 피운 거 맞는데 다 실수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엄마, 제발 허락해줘. 어? 딸은 결혼시켜달라고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절대 안 된다고 강하게 나갔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지 만나는 남자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모님, 제발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누가 네 장모야? 저 혜인이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연애하는 동안 내가 하는 바람만 두 번이야. 근데 내가 널 어떻게 믿어? 어? 저는 강경하게 나갔어요. 제 사전에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참 끈질기더군요. 도대체 물러설 기색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딸까지 합세를 해서 저에게 결혼시켜달라고 하니 당할 재간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둘의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고 제 본능이 강하게 반대하는 결혼을 시키고 맙니다. 제가 허락을 한 건 모두 딸 때문이었어요. 딸만 마음을 돌리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갈 텐데 딸이 오히려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피우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막상 허락은 했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그래서 조건을 걸었죠. 혜인이 덕분에 이 결혼하는 거야, 알지? 대신 조건이 있어. 나는 자네 못 믿네. 그러니 나한테 믿음을 줘. 네, 장모님, 뭐든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사이된 남자는 자신 있다고 말했고 저는 조건을 걸었어요. 결혼 후 한 번이라도 바람을 피울 시엔 전 재산을 포기하고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 후 이혼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죠. 그리고 그 각서를 공증받겠다고 했어요. 사이될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각서가 있어야지 자신을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며 기꺼이 각서를 작성해 주었어요. 그리고 사이는 그 전에 딸이 만났던 여러 남자들과 자기는 다르다며 딸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지 재산을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대출을 조금 받아야 하긴 하지만 신축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할 형편은 된다며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썩 내키지 않는 사귐이었지만 저는 딸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어요. 결혼 초 딸아이는 정말 행복해했고 사이도 애살있게 굴며 저희 집에 왕래도 자주 하며 지냈어요. 점점 저도 사이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저는 힘들게 직장 생활하면서 번 돈으로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나면 모을 돈도 없고 그러면 돈 버는 재미가 없어진다며 사이에게 신혼집을 마련할 때 받았던 대출금을 갚으려고 돈을 해주었어요. 사위는 아니라며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며 마다했지만 저는 사위뿐만 아니라 제 딸이 돈 걱정 없이 여유롭고 풍족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컸던지라 고집을 피워 아파트 대출금을 다 갚아주었어요. 사위는 너무 감사하다며 더 잘하겠다며 한박 웃음을 지었죠. 이제는 둘 사이에 근심거리도 없이 행복한 일만 생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딸이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직 젊다며 천천히 가져도 된다고 말을 했지만 딸의 얼굴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저는 그런 딸이 걱정이 되어 용하다는 한의원에 가서 진맥도 짚어보고 몸에 좋다는 것을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운전하던 차가 전복되어 병원에 실려갔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고 딸은 수술실에 들어갔고 같이 실려온 사이는 가벼운 타박상만 있을 뿐 다행히 멀쩡했어요. 딸의 수술은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혼수 상태로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런 저를 옆에서 사이가 보살펴 주었어요. 며칠째 계속 의심 없는 딸아이 때문에 저와 사이는 병원에 떠나지 못하고 계속 딸의 곁을 지켰어요. 딸의 상태가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저는
잠들어 있던 사이를 깨워 병원에는 내가 있을 테니 집에 가서 옷도 갈아입고 쉬었다가 오라고 말했어요. 급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을 주기로 했죠. 사이는 처음에는 거절을 하다가 제가 계속 얘기하니 못 이기는 척 가방을 들고 병원을 나섰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어서 딸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날 저녁 사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이가 걱정이 된 저는 사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장모님. 그래, 자네 집인가? 요즘 통 병원에 오질 않아서. 네, 안 그래도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혜인이 곁을 지킨다고 병원에 며칠 있는 동안 회사 업무가 밀려서 이것만 처리하고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랬나? 회사에 바쁜데 혜인인 여전하니까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일 보게. 네, 금방 해놓고 갈게요. 사이는 바쁜 업무 때문에 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 날이 지났고 저는 찝찝한 마음으로 도저히 병원에 있을 수가 없어 딸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띵동띵동. 딸의 집 초인종을 눌렀더니 사이가 아닌 낯선 여자가 슬림한 옷차림을 하고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내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여기 이촌 5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아, 청소 아줌마구나? 들어오세요. 뭐라고? 오늘 청소하러 오신다는 그분 아니세요? 뭐야, 누구 왔어? 낯선 여자 뒤에서 샤워 가운만 입고 따라 나온 사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사이는 저를 보자마자 멈칫하더니 뒷걸음질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여자를 밀치고서 도망가는 사이를 따라 쫓아 들어가 사이의 뒷덜미를 낚아챘어요. 제가 뒷덜미를 낚아채는 바람에 사이는 뒤로 미끌려서 엉덩방아를 찌으며 넘어졌고 사태를 파악한 사이는 그제서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뒤따라온 여자가 사이의 목덜미를 잡고 있던 저의 손을 잡아 떨어뜨리며 저에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거 나요. 누구신데 이러는 거예요? 오빠 아는 사람이야? 오빠? 이 사람이 당신 오빠야? 네, 우리 오빠예요. 아줌마 누구길래 남의 집에 와서 이 난리예요? 나? 네 오빠 장모 되는 사람이다. 네? 너 누구야? 누군데 남의 집에 들어왔어? 이것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서 이칠 애들이야? 저는 뒤따라온 여자가 사이의 내연녀인 걸 알아차렸어요. 제 딸은 지금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며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상태로 힘겹게 이겨내고 있는데 사이라는 작자는 딴 년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그것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제 딸의 집에서. 저는 도저히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속에서 천불이 나서 몸을 가만히 두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바락바락 소리 지르다가 주방으로 가 그릇, 물컵, 가릴 것도 없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다 바닥으로 던져버렸어요. 놀란 내연녀가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 걸 쫓아가서 그녀의 머리끄댕이를 붙잡아 사이의 옆에다가 꿇어앉혔어요. 매섭게 씩씩거리며 내려다보고 있는 저를 보고 둘은 안절부절하지 못했어요. 둘 앞으로 저는 식탁 의자 하나를 끌고 와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어요. 증거물로 남기기 위해서였죠. 너네 둘 언제부터야? 그게 똑바로만 안 해? 언제부터야? 두어 달 됐어요. 두어 달? 혜인이도 이 사실을 알아? 아니요, 혜인이는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 그럼 오늘 있었던 일은 절대로 발설하지 말고 혜인이랑 당장 이혼해. 장모님,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실수예요. 장모님만 눈 딱 감아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저는 싫다고 계속 그러는데 이게 자꾸 불러오는 바람에 제가 확실하게 정리할게요. 네?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아주세요. 혜인이 지금 몸도 힘든데 마음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디서 내 딸 걱정을 해? 그걸 아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하냐고? 정말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저는 안 된다고 밀어냈는데 장모님도 아시잖아요. 철벽처럼 막아서는데도 여우가 꼬리치면서 자꾸 다가오는데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정말 이건 제 실수예요. 확실하게 밀어냈어야 했는데 질질 끌려다니다가. 장모님, 저 정말 혜인이 사랑해요. 저한테는 혜인이밖에 없어요. 이 오빠 진짜 어이없다. 사랑? 나라로 와이프 돈 보고 결혼한 거라 사랑이고 뭐고 없다며? 마누라가 홀딱 벗고 있어도 아무 감정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 사랑 나한테서 느낀다며. 이 오빠 정말 어이없네. 야, 이 미친년아. 내가 언제 그랬어? 뭐? 미친년? 이 새끼야 말 다 했어? 너 내가 증인되려도 이딴 소리 하는지 볼까? 사이는 내연녀의 말에 당황한 듯 헛소리하지 말라며 내연녀의 뺨을 때렸고, 내연녀도 한 성가라 하는지 사이의 뺨을 똑같이 때렸어요. 씩씩대는 둘의 모습을 보고 있는 저는 참 가관도 아니었어요. 저런 걸 믿고 내 딸과 결혼을 시켰다니. 제 눈을 제가 찌른 거죠. 그때 딸을 두들겨 팼어라도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딸을 말리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어요. 저는 둘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살인을 저지를 것 같은 충동을 느꼈어요. 아마 그때 전화가 울리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그 둘을 어떻게 했을 거예요. 제게 걸려온 전화는 딸이 있는 병원이었어요. 딸이 의식을 찾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벌렁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실에 들어선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딸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흘렀어요. 딸에게 달려가 딸을 껴안고 딸의 얼굴을 감싸 안으며 엉엉 울었어요. 괜찮아? 엄마 알아보겠어? 엄마 걱정 많이 했지. 나 언제부터 이러고 있었던 거야? 꽤 됐어. 이거 사. 나는 네가 못 일어날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데. 암만 내가 엄마 혼자 들고 어딜 가겠어. 그래. 엄마 혼자 두고 가래가 아니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아니야, 나보다는 네가 고생이 더 많았지. 장하다 혜인아. 엄마, 근데 이 사람은 어디 있어? 누구? 아, 너랑 같이 사고 나고 다행인 건지 아닌 건지 너만 많이 다치고 그놈은 멀쩡해. 지금 어디 있어? 지금까지 너 깨어가는 거 지켜보고 있다가 옷 갈아입는다고 집에 잠깐 다녀온다고 갔어. 저는 사이가 바람이 났다는 것을 차마 딸아이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간신히 깨어난 딸아이가 혹시나 충격을 받아 또다시 쓰러질까봐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딸아이를 안쓰럽게 쳐다보고 있을 때 병실문을 열고 헐레벌떡 사이가 들어왔어요. 아까 딸의 집에 있을 때 병원 전화를 받았던 터라 딸이 깨어났다는 소리 듣고선 병원에 온 거였어요. 저는 사이의 얼굴도 쳐다보기도 싫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딸을 위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사이는 딸의 곁으로 다가와서 딸의 손을 잡았어요. 딸은 가만히 있다가 둘이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저더러 잠깐 자리 비켜달라고 말했어요. 저는 딸의 말에 병실 밖에서 잠시 기다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 사이가 고개를 떨군 채 나왔어요. 저는 나가는 사이를 보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고 울고 있는 딸을 발견했어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저 새끼가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랬길래 네가 울고 있어? 엄마, 나 이혼할래. 어? 저는 겨우 의식을 차린 딸아이의 입에서 먼저 이혼한다는 말이 나오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혹시 사이가 딸에게 나에게 바람 피는 현장을 들켰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나? 그것 때문에 이야기한다고 하는 건가, 이혼을? 저는 이리저리 머리를 굴렸어요. 너 저 자식한테 이야기 들은 거야? 엄마, 저 자식이 그러든? 자기 바람난 거 나한테 들켰다고? 썩을. 아까 내가 두 년 놈들 머리를 다 쥐어 뜯어놨어야 했는데 어떻게 너한테 이런 일이 생기니? 어떡해. 내가 정말 너무 분해서. 엄마도 알고 계셨던 거야? 아까 너네 집에 갔다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 내가 너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말했건만 그것조차도 홀라당 다 이야기하고 간 거야? 정말 너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구나.
네가 알면 충격받을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 얘기를 하고 가. 내가 당장 이것을... 아니야 엄마, 나 안지 조금 됐어. 뭐? 알고 있었다고? 그러다 이 사고도 났고. 그게 무슨 말이니? 자세히 이야기 좀 해봐. 사이가 와서 홀라당 다 말해놓고 간 줄로만 알았었는데 딸이 사이의 바람을 알고 있었다니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딸은 사고가 나던 날 사이가 그 내연녀랑 같이 있는 현장을 목격했고 들킨 것을 한 사이가 부랴부랴 차를 타고 이동하던 딸을 쫓아가던 도중 뒤에서 딸의 차를 받게 됐고 딸은 그 충격으로 내리막길을 내려오다 차가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부딪히는 바람에 전복사고가 난 것이었어요.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피가 거꾸로 쏟는 듯 했어요. 여지껏 딸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라고 생각했었는데 자신이 바람핀다는 것을 안 딸의 입막음을 하려고 쫓아오던 사이의 차와 충돌해서 생긴 사고였다니 저는 눈알이 뒤집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길로 딸의 집으로 쫓아가서 문을 열라며 발로 문을 차고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죠. 현관문이 열리고 사이가 나왔어요. 저는 사이를 보자마자 사이의 목에 팔을 걸고 온 힘을 다해 몸을 흔들어댔어요. 사이가 비틀거리며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저는 사이의 얼굴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마구잡이로 두들겨 팼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의 공격을 받았던 사이는 처음에는 맞고 있다가 점차 저를 힘으로 제압을 했고 왜 그러냐며 제 팔을 붙잡았어요. 저는 팔을 뿌리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건장한 남자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고래에 고함을 질러댔고 맞은편에 살던 집에서 사람들이 쫓아 들어왔어요. 남자 하나는 저의 양손을 붙잡고 있는 사이를 저에게서 떨어뜨리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러자 사이는 그런 남자에게 남의 일에 관심 끄라며 어깨로 밀어냈고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남자를 뒤따라오던 여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얼마 있지 않아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사이는 경찰을 보자 장모님이 화가 나셨는지 무작정 달라붙어서 방어를 했었다며 아무 문제 없다며 흔히 있는 가정사라고 경찰들을 돌려보내려 했어요. 저는 경찰에게 이 사람이 내 딸을 죽일 뻔한 사람이라며 경찰서에 데리고 가야 한다며 고함을 질러댔어요. 제 말을 들은 경찰은 경찰서에 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며 우리 둘을 데리고 갔어요. 저는 변호사를 사서 사이를 형사소송과 이혼소송으로 걸었어요. 결혼하기 전 바람피다가 결릴 경우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위자료도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각서와 사이와 내연녀의 대화가 남긴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사이는 재판을 통해 죗값을 받기 위해 감옥에 들어갔어요. 딸은 지금껏 자신의 돈을 보고 접근했던 다른 남자들과 다를 거라고 생각했던 사이에게마저도 배신과 버림을 받게 되자 심한 충격을 받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심신의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또한 재활 치료도 꾸준히 받았고요. 몸이 나아지는 건 눈에 보이지만 병든 마음이 나아지는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딸의 상태를 저는 가늠하기가 힘들었어요. 아직까지도 딸은 다시는 남자와 만나지 않겠다며 남자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어 사회생활도 힘들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건강해진 몸과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그렇게 위해서 저 먼저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야겠죠.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만들기엔 너무 힘들겠지만 딸을 위해서 저도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연으로 남아 제 속풀이를 하게 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